완전히 노후되지 않고 약간 어중간한 연식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배경을 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갭을 메꿔 나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통칭하는데요.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은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갭 메우기 시장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을 때도 이런 갭 메우기가 나타나고 있죠. 즉, 예를 들어 강남권이 먼저 오르면 그 후에 강북권이 오르는 그런 시장 형성기라고 한번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재건축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많죠.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요, 안전진단 요건 강화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그 대안인 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15년 이상 된 것은 노후된 아파트를 우리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던 단지라든지요. 최근에 서울시 같으면 이게 추진하는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으로 즉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리모델링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하나 투자의 대안 상품을 떠오르면서 이런 중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 메우는 시장 형성기다. 두 번째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대안 상품인 리모델링 시장이 하나의 투자 상품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안을 갖다가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우리 부동산 분야만 제가 발췌를 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면은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산출식을 좀 보시면요. 인별로 먼저 계산합니다. 인별로 계산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준시가의 총액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억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세율을 곱하고 이제 법정 공제액을 차감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2주택자 이상은 기본적으로 6억이고요. 기준시가가 1주택자는 이제 9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억 추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이 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정 공제액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법정 공제액에는 이미 재산세를 낸 부분은 차감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 왜냐하면 이 금액대별로 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처럼 좀 공제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이 공제액을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급격하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면은 조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세부담 상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요, 제시한 안이 첫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현재는 80%입니다. 즉 기준시가의 8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5% 올리고 내후년 2020년까지 해서 90%까지 올려서 우리가 OECD 수준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보유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OECD 수준이 한 1.1%인데 우리가 한 1%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인상입니다. 세율 인상인데 기본적으로 주택과 나대지나 이런 잡종지만 올렸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세율 이번에 변경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이게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분납 기준도 좀 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500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 250만 원, 그다음에 분납 기한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이렇게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과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표는 주택 같은 경우 과표 6억이고요. 그래서 6억 초과에 대해서 기존 세율에다가
기존 세율에다가 0.1 내지 0.5%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3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0.1에서 0.5% 올린 거에다가 플러스 0.3%를 추가 가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 시가가 6억에서 12억이면은 현 세율이 0.75%지만은요, 2주택자 이하는 0.85%, 3주택자는 1.1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억에서 50억 구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6억에서 12억 구간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에서 12억 구간이 현재 0.75%가 0.85%,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1.15% 올랐다. 이 정도 수치 정도는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게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3주택자 이상은 0.3% 이제 추가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나 잡종지, 우리가 이런 나대지나 잡종지를 갖다가 우리가 종합합산 토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종합합산 토지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15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현재 0.75%인데 이걸 갖다가 1%. 그래서 각 구간별로 0.25 내지 1%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억이 초과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이걸 이제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세율이 0.5 내지 0.7%로서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가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율은 변경 없지만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순차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별도 합산 토지도 결국은 종부세 인상이 된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금년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비과세 일몰을 제도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4% 단일 세율에서 분리과세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산출식을 보면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다가 필요경비를 곱한 수치를 차감을 하고 기본공제를 차감을 한 다음에 세율 14%를 곱해서 나온 게 이제 주택 임대소득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경된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한테는 필요경비율을 현재 60%를 70%, 10%를 더 주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필요경비율을 오히려 페널티를 줘서 50%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같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을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을 차감을 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다 차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고로 이게 주택 수별로 과세하는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1주택자는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준 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의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또한 2주택자는 전세는 비과세고요. 월세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요. 3주택자는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전부 과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주택자에 대한 소형주택의 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종전에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소형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소형주택이 몇 채가 되든 간에 전세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왜? 주택수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요.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이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좀 더 요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화를 했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연간 임대소득이 한 1956만 원의 경우라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출식을 계산을 하면은 1년에 내는 임대소득세가 약 한 53만 5천 원 정도 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만약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1년에 내는 세금이 7만 원이 되지 않는 한 6만 5천 수준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은 내년부터는 1년에 내는 임대소득세가 약 109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하고 안 내는 분하고 차이가 무려 약 17배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거 봉양, 즉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가하는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아무런 주택을 갖다 처분하게 되면은 일시적 이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안 됐더라도 합가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질병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해주는 사례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귀농하는 주택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개념이 되는데, 현재는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그 소유자 명의로 귀농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일시적 이주택자 개념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경된 내용은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 명의까지도 우리가 취득으로 포함을 해서 일시적 이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더 넓혔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알아야 하는 좀 개정된 내용들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요.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우리가 10년 보유를 하고 8년 의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8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 10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인데 앞으로는 8년 이상만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바뀐 게요. 우리가 회해부동산에서 이게 회해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했을 때, 종전엔 지금까지는 취득이나 임대 조건이 변경되면은 이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처분, 즉 매도 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취득가액의 1%지만 취득가액의 10%까지 해서 과태료도 상당히 강화를 했다 하는 점이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의신탁. 자, 요즘에는 사실 명의신탁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명의신탁이 상당히 유행했었죠. 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이걸 징여로 의제를 합니다. 징여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명의자한테 징여세를 내도록 하고 실소유자는 징여세를 납부할 연대 납부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초부터는요, 실소유자가 징여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명의신탁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정부의 어떤 이게 개정안입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소 좀 변경될 소지도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특히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